안녕하세요. CMTS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제가 찍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겨울과 봄, 가을이 좀 바쁘고 여름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덜 바쁜 계절이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내용을 좀 찍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고객사분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솔루션 개발사이고 나스 서버나 서버 이런 스토리지 들어갈 제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IT 인프라 제품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대화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부분이 있어서 꼭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어떤 솔루션을 도입할 때 어떤 내용을 토대로 물어보시거나 사전에 IT 솔루션 도입을 할 때 사전에 알면 좋은지 이런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찍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으로 한번 좀 영상을 오늘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대기업을 제외하고요. 대기업들이야 원래 자체에서 IT 인프라팀이라든가 IT 솔루션 팀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고객 중에서 좀 예를 들자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기업 사내 보안을 높이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들죠? 저희 나스 서버나 서버 도입하려고 하는데 대충 얼마예요? 아니,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그냥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사실은 저희가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병원을 예로 들자면 병원에도 내과, 정형외과, 안과, 산부인과 이런 다양한 진료 과목들이 있잖아요. 또 그 중에서도 한 진료 과목 쪽에 가더라도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이 아프냐, 어떻게 아프냐 따라서 어떤 그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모르면은 저희도 사실은 고객사가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 요구사항을 이해하기가 좀 막막해요. 그러니까 좀 대답하기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을 높이려고 한다는 말이나 서버를 도입하는데 얼마야라고 말하는 건 사람에 빗대어서 안 되면 제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알고 내가 요구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그냥 무작정 얘기해야 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IT 인프라에 도입을 하거나 IT 솔루션을 도입을 할 때 대부분이 이제 보안 솔루션이라든가 IT 인프라를 도입하시는 부분이 많고요. 특정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솔루션 회사에 아무래도 내용을 물어보면서 상세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특정 솔루션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IT 인프라 쪽이라든가 IT 솔루션 중에 범용적인 것 같은 경우는 보안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어보실 때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고객사가 좀 알고 계시거나 준비해 주시면 대화를 할 때 솔루션 회사하고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 훨씬 그 요구사항에 맞는 솔루션 도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저희가 아무래도 솔루션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 생산하는 솔루션이나 아니면 취급하는 솔루션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특성 솔루션 중에서 저희가 우선 자체 개발한 랜섬웨어 대응하는 솔루션은 랜섬 DMZ, 세이프 리커버리 이런 솔루션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특정 솔루션인 거죠. 범용 솔루션은 아니고 그래서 보안 제품 중에서 우리가 IT 보안 제품 중에서 시스템 보안, 증리성호소, 바이러스 보안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상세화가 되는 거죠. 반면에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 중에서 트라이H라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서버에 OS를 백업하고 임시 백업하고 데이터도 백업하고 DB는 실시간으로 이중화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시스템 안정성, 그래서 시스템 유틸리티 쪽에 가깝고요.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의 안전성, 그리고 시스템의 가용성을 높이는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보안이라는 것들이 이제 보안 중에서 사용자들은 그냥 보안을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 보안도 네트워크 보안이 있고 중간에 데이터 보안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보안, 데이터 보안, 그리고 엔드포인트 보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보안, 서버 보안,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백신 같은 경우는 PC 보안인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요구사항이
어떤 건지를 잘 생각하셔야지만 적정한 거를 선택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을 해주세요. 그럼 그 모든 솔루션, 모든 보안을 다 도입해달라는 얘기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잘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데이터 보안 솔루션 중에서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호하는 것은 DRM이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데이터를 유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출 방지를 하기 위한 건 DLP, 그래서 데이터 로스 프로텍션이라는 솔루션이 있고 또 그와 비슷한 솔루션이 문서 중앙화가 있죠. DRM과 DLP 같은 경우는 내 PC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지만 문서 중앙화는 내 PC에 저장 자체가 안 되고 나스 서버나 별도의 문서 중앙화 서버에 자체의 데이터가 다 쌓여서 PC 내에 저장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데이터 보안 솔루션 중에서 좀 국한된 거죠. 데이터 유출 제어나 이런 쪽에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솔루션 중에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 있습니다. 근데 사내 보안을 높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인 거죠. 네트워크 보안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방화벽이 있고요. 방화벽은 외부에 들어오는 차단하고 내부에서 나가는 것도 통제하고 이런 게 일정 부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서 많이 쓰는 게 UTM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UTM은 아무래도 Unified Threat Management에서 통합 보안 장비예요. 여기는 방화벽 기능뿐만 아니라 IDS, IPS, 침입 탐지나 침입 방지, 그리고 또 거기다가 웹 필터링 아니면 스팸 필터링 이런 것들에 VPN 이런 것들이 다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모든 제품들을 한꺼번에 다 쓰려면 거기에 또 라이센스를 추가해서 웹 필터링 라이센스를 쓴다든가 해서 이렇게 그 장비 내에서 추가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네트워크 보안 중에서 좀 국한되어 있는 VPN이라는 장비도 있죠. 보통은 요새 이제 원격 근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가상 사설망이라서 본사 지사관 그리고 원격 근무자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치게 되면 꼭 같은 사무실에서 있는 것처럼 만들어준 게 VPN 장비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급에서는 ESM 그리고 접근 제어에 특화된 솔루션인 낙이라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좀 많이 헷갈리시나요? 이게 조금 더 자꾸 들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또 고객사에서 이제 중소기업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엔드포인트 보안이 있습니다. 엔드포인트가 말 그대로 끝단이잖아요. 끝단 보안이니까 아무래도 PC에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백신도 있고요. 백신을 EPS라고 해서 엔드포인트 그리고 시큐리티, 그래서 엔드포인트의 보안이 다 EPS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EPS 같은 경우는 그냥 단일 백신이랑은 좀 다르게 그 중앙 콘솔 장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콘솔이 있어서 사내에 각 PC들이 깔려 있으면 누가 바이러스에 걸렸고 어떤 이력이 있는데 이제 관리자 콘솔에서 관리도 가능하고 그거에 대한 정책들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엔드포인트 중에서 EDR이라는 게 있습니다. ED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솔루션을 도입할 때 요새는 랜섬웨어도 그렇고 그리고 바이러스도 그렇고 계속 신종 변종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엔드포인트 보안 같은 경우는 단점이 엔진이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쓰다 보면은 엔진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바이러스를 거르든 바이러스 의심되는 파일을 백신 회사에서 검사해보고 이건 바이러스네?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엔진의 업데이트, 룰에 적용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업데이트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백신을 깔고 있는 PC에서는 그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고 차단되는 겁니다. 삭제하거나. 근데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 이런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EDR이라는 솔루션은 그거를 최대한 실시간에 가깝게 바이러스가 새로운 신종 변종이 나오더라도 막아보자 라는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바이러스를 내용을 알고 있는 실시간 서버가 있고 그리고 백신들이 있어서 그게 실시간으로 연동돼서 이게 마저 서로 연관해 가면서 그렇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 보안 중에서 이제 매체 제어 솔루션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USB 보안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USB라든가 이런 걸로 데이터를 유출해 갈 수도 있고 프린터라든가 이런 걸로 유출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아까 전에 우리 데이터 보안 중에서 DLP, 데이터 로스 프로텍션이 데이터 유출 방지 쪽이랑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 USB 매체 제어만 솔루션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엔드포인트 보안 쪽에 가깝고요. 그 DLP는 데이터 유출 제어 방지 쪽에 또 매체 제어를 기능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제
그 서버를 쓰시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뭐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병원 같은 경우는 EMR, 팍스, OCS에서 처방전, 영상 자책 시스템 이런 것들을 쓰는 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회계 쪽이라든가 ERP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겠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랑은 다르게 실시간으로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해서 데이터를 쓰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MS SQL, 오라클, 마리아DB, MySQL 이런 제품들을 많이 씁니다. 요새는 물론 No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씁니다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쓰시는 곳이라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라든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제어를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솔루션 이런 거를 쓰실 수 있는 DB 보안 이런 것들은 DB 보안에 보안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버라든가 저장장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서버랑 저장장치를 보통 스토리지라고 부릅니다. 스토리지는 그래서 다스, 다이렉트 어태치도 직접 붙어있는 우리가 USB 외장하드도 다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용 다스 장비, 고가형 장비도 있고 요새 많이 쓰는 이제 저희도 많이 취급하는 나스란 제품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어태치드,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붙어있는 저장장치인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에 붙어있다 보니까 동시에 사용자들이 접근해서 내용을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보통은 데이터베이스를 쓰지는 않고요. 파일 서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공유하고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 제어를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요새는 중급형에서는 이제 시놀로지, 큐넷, 큐센, 아스토 이런 제품들이 있고 좀 약간 고가형 옛날부터 하이엔드급에서는 네데비라든가 EMC, 효성 제품 스토리지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요새는 중저가형 제품, 중가형이라고 중저가형 제품도 있습니다만 테라마스트라든가 이런 제품이 있는데 중급형으로 시놀로지 큐넷을 국내에서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들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보안 쪽이라든가 스토리지, 서버 쪽에 대해서 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구분이 있다라는 정도를 조금 알고 계시면 차후에 내가 필요한 게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쪽을 먼저 구분해 가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쪽 방향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보셔서 정보를 얻으시면 되죠. 예를 들자면 저희 회사가 지금 누군가가 데이터를 가져가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건 데이터 유출 방지 쪽이나 이런 부분을 봐야겠네. 그러면 데이터 유출 방지 치게 되면 DLP 관련된 문서 중앙화 이런 솔루션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희 서버가 이번에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서버가 다운이 돼가지고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서버에 대한 OS 백업, 데이터 백업,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이중화하는 그리고 HA,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서버 이중화 이런 제품을 좀 찾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뷰를 좀 갖게 되시면 IT 솔루션을 도입할 때 조금 더 찾아가는데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인드맵을 구성하듯이 전체 IT가 있으면 IT 중에서도 인프라가 있을 거고 지금처럼 IT 솔루션이 있고 솔루션 내에 들어가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솔루션도 있을 거고 시스템 솔루션도 있을 거고 시스템 유틸리티도 있을 거고 요새 같은 경우는 모바일 솔루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인데 점점점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내용을 접근해 가시면 쉽게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선 본인이 필요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관련된 인프라나 IT 솔루션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찾아가고 그 다음에 그 기반을 통해서 각각의 어떻게 사용하는 방식들이 다른지 솔루션들을 선택해 보시면 그게 우리 회사와 잘 맞는지를 검토해 보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방금 전에 조금 간단하게 일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자면 조금 일례를 더 말씀드리자면 회사 내부의 어떤 문서 같은 것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문서를 단지 문서가 유실되는 거를 방지해야 거다 그러면 백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토리지, 나스 서버나 이런 거 도입하시거나 아니면 다스 같은 거 도입하셔서 백업만 주기적으로 해놓으면 데이터가 유실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데이터가 뭐 사용자 쓰고 있는 뭐 USB로 나가는 거를 막기 위하면 USB 약간 매치 제어 같은 걸 하셔야 되는 거고, 프린터나 아니면 뭐 메일이나 메신저로 나가는 것도 방지하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 유출 방지를 필요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요새 같은 경우는 서버가 그 장애가 뭐 다양하게 납니다만 가장 많이 나는 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이러스가 걸리거나 랜섬웨어가 걸리거나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서버에 아까 그런 뭐 문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백업은 합니다만, 요새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백업된 시스템부터 먼저 찾아가지고 거기부터 먼저 감염시키는 사례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나스 서버나 이런 것도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은 바이러스, 특히 랜섬웨어 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극화된 그거의 나스웨어 서버에 연계된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게 랜섬 DMG거든요. 이렇게 내가 필요하신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점점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서 보안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사람들이 우리 서버나 우리 어떤 뭐 파일 서버나 이런 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유실인 이런 게 걱정된다 그러면 네트워크 보안 쪽을 보셔야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네트워크 보안 쪽에서는 그래서 재택근무에서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본사 지사 가면은 VPN만 있으면 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허용된 사람만 들어오게 할 수 있으려면 방화벽이나 이런 걸 두시면 되고요. 아니면 웹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서버 자체 내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뭐 스팸 필터링을 만들한다든가, 아니면 VPN이라든가, 아니면 침입 탐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한꺼번에 구현하고 싶은데 좀 비용이 좀 저렴한 걸 찾는다 그러면 UTM이라는 장비를 찾으시면 됩니다. UTM 장비 중에서는 요새 뭐 차세대 방화벽 중에서는 UTM이랑 좀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하간 UTM 장비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 뭐 소포스라든가 체크포인트 아니면 뭐 포티넷 이런 제품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거죠. 이래서 내가 필요한 게 문서 보안 중에서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방금 전에 얘기처럼 간단하게 백업으로 끝날지, 아니면 네트워크 보안인 UTM까지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질문했을 때 사내 보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해야 돼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지금처럼 좀 구체화하셔야 됩니다. 이게 외부 거래처와의 데이터 교환인지, 아니면 내부에서만 있는 어떤 보안을 높이는 건지,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뭐 사용자, 우리 직원들만을 위한 건지, 아니면 거래처를 위한 건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의 뭔가를 막기 위한 건지, 이거에 따라서 네트워크 보안도 어떤 걸 도입하시는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데이터 보안 같은 경우도 외부 유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내 PC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내 PC에 못 쓰면 문사정화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PC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EPS 이런 걸 도입하셔야 되고, 실시간으로 구동을 하시는 EDR 같은 걸 도입하셔야 되고, PC에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백업하는 거는 뭐 NAS로도 가능하지만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NAS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백업하고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솔루션, 저희 뭐 랜섬 DMG나 이런 걸 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ERP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솔루션을 뭐 보호하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백업, 데이터베이스 뭐 암호화, 데이터베이스 뭐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실시간으로 이중화할 수 있는 서버 이중화, 이런 제품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린 게 좀 중구난방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한데, 여간 요점은 필요 요구사항이 뭔지를 정확하게 조금 보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IT, 뭐 IT 보안, IT 운영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보고, IT 보안 중에선 어떤 분야, 내부, 외부 뭐 이런 부분을 상대하게 더 나눠가면서 생각하고 보시면 IT 솔루션이랑 IT 인프라를 도입하실 때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본인한테 맞는, 사내에 맞는 제품으로 적정한 비용으로 도입하시는 게 가능하실 겁니다.